트래블 데일리 뉴스 쇼.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 데일리 동영상 뉴스 쇼 3월 23일 화요일자 순서입니다. 오늘 앞서 그 주요 헤드라인 소개해드리는 거는 좀 생략을 했습니다. 좀 이렇게 뉴스거리가 오늘 꼭지가 이렇게 비중이 큰 그런 저희 매체 성격에 비해서 비중이 큰 소식이 많지가 않아서 그건 생략하고 오늘 바로 저희가 관련한 소식 전해드리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한 어떤 최근에 글쎄 중대본도 있고 그다음에 질병 쪽도 있고 질병청도 있고 그다음에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또 기획재정부는 기획재정부대로 이런 각 행정부들이 있잖아요. 일단 통합해서 통칭해서 정부라고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집합금지 업종에 대한 이중성에 대해서 업계가 굉장히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런 내용의 얘기인데 뭔 얘기냐면 코레일 있죠. 코레일에서 기차 연계 상품을 하는데 운영 중지를 좀 일방적으로 해서 우리 국내 여행 특히 기차 연계에서 국내 여행 상품 파시는 분들의 손실이 안 그래도 힘든데 그나마 국내 여행이 코로나19 이후에 그나마 국내 여행은 좀 어느 정도 버텨줬는데 어려움을 굉장히 겪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요거 전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캐세이 퍼시픽 항공에서 디지털 백신 여권 시범사업 확대한다는 거 얘기 전해드릴 거고 신간 소개 경희대 그 미래관광연구회에서 공동으로 만든 넥스트 투어리즘 관광의 미래라는 신간 소개해드리고 제주항공 4월 무착륙 비행 5번 운항할 거고요.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관광협회 중앙이 아니라 서울시 관광협회를 찾아서 간담회를 했다는 그 내용, 그 다음에 티웨이 항공 국내선 강화한다는 내용, 하나투어가 국내여행 관련해서 경남사랑 상품권 증정한다는 내용 이렇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그 코레일의 일방적인 그 기차 여행 연계 관광 상품 운영 중지에 따라서 전문 판매 여행사를 비롯한 관련 업체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높아질 때는 높아졌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지금이 지금 참는 단계라고 그럴까? 참 제가 어처구니가 없어 웃습니다. 예. 자, 코레일은 정부의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에 따라서 관광 상품 운영을 협력사와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또 추가적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관련 여행사들, 관련 업체를 비롯해서 업계에서는 협력 여행사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중지하고 기차 여행 상품 판매로 인한 영업 수익을 올리려는 회원 여행사는 크나큰 영업 손실을 계속 보고 있어서 경영 악화 물론 직원 고용 문제까지 보장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죠. 중수본에서는 이미 여행업에 대해서 집합금지를 제한하지 않았죠.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이쪽 정부에서 여행업은 집합금지를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자, 들어보세요. 왜 이중성이라고 그러는지. 여행업에 대해 집합금지를 제한하지는 않았으나 5명의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이 적용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예요. 여행업 너희는 여행 제한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집합금지 업종이 아니다. 대신 5명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또 요건 안 된다. 기차 여행 상품 판매하는 건 안 된다. 이런 입장 아닌가요? 예. 자, 그러니까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보려. 입장을 이렇게 저쪽 코레일이 됐든 그쪽 중수본인가 어딘가 됐든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보자고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코로나 때문에 그죠
신뢰가 될 수 있는 말일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따박따박 월급이 나오잖아요. 그죠? 뭐 공부 열심히 하셔갖고 잘 하셔서 인생을 참 성실히 잘 살으셔서 좋은 곳, 뭐 좋은 곳이라고에 대한 개인차는 있겠지만 그래도 월급을 꼬박꼬박 따박따박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여행업계는요, 물론 개인 사업주들이겠죠. 다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뭐 이제 종업원이 됐든, 그러니까 직원이 됐든, 대표자가 됐든 간에. 1년, 한번 입장 바꿔서 1년 동안 통장에 돈이 번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뭐 원칙도 좋고, 뭐,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다 좋은데,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하면 아마 우리 여행업계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여행업계는 기차여행, 연계, 관광상품 판매를 일방적으로 중지한다는 것은 집합금지 업종에 대한 정부의 이중성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관광상품 운영 중지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차여행 전문 여행사를 중심으로 영업 손실에 대한 집단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향후 기차 여행 연계 관광상품 운영 등과 관련한 협력 여행사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하고 요청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캐세이 퍼시픽 항공이 디지털 건강 증명을 위한 디지털 백신 여권, 이른바 커먼 패스 모바일 앱 시범 사업을 적극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커먼 패스는요, 스위스 기반의 비영리 단체 더 커먼 프로젝트에서 개발한 앱이래요. 승객이 코로나19 진단 결과, 백신 접종 여부 등 종합적인 보건 요건을 충족했는지 스마트폰을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고요. 캐세이 퍼시픽은 지난해 10월 홍콩과 싱가포르 운항 노선에서 희망자를 대상으로 커먼 패스 시범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대요. 그리고 3월 15일에는 홍콩발 로스앤젤레스행 항공편에 추가 시범 운영을 했답니다. 홍콩 LA 항공편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는 자사 조종사 객실승무원 자발적 참여했고, 참여자들은 PCR 검사 사전에 받아서 관련한 절차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캐세이 퍼시픽 항공은 디지털 백신 여권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해외여행 안전하게 재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네요.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여행사에서 이렇게 먼저 나와서 하는 게 우리한테 그 어떤 좀 참고를 할 수가 있으니까, 예. 아무튼 예. 자세히 좀 봐야 됩니다. 신간 소개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 미래관광연구회 소속입니다. 윤지환 경희대 교수, 이소윤님, 김수정님, 김영리, 이사희님 이렇게 해서 공저입니다. 그동안 연구한 관광 트렌드와 단연간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얻은 10개의 키워드를 담은 책 이름이 뭐냐면요, 넥스트 투어리즘 관광의 미래라는 제목의 책을 신간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기존 패러다임을 벗어나 기술의 발전과 사람들의 심리 소비 패턴의 변화를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관광의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목차를 한번 살펴보면 대략 책이 어떤 내용으로 꾸며질지, 책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 될지는 대충 가늠이 돼요. 그죠? 목차 보면 코로나19 플러스 트립,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스마트한 관광, 그 다음에 유튜브로 떠나는 랜선 여행, 골라타는 재미가 있는 나의 여행, 그 다음에 마음은 인싸인데 현실은 아싸인 이들의 삶과 여행법, 레저와 관광 활동을 한 큐라는 거는 이제 한 번에 한다는 그런 의미죠. 시니어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이런 내용도 있고, 너의 취향을 리스펙트, 이런 거, 소비해라 그럼 열릴 것이다, 이런 제목이 있고, 떼어놓을 수 없는 우리 집 막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 중에 챕터 중에는 관광의 현주소와 미래관광이라는 내용이 있네. 이게 우리 관광 관련한 교수, 그러니까 학계에서 쓴 내용이라 굉장히 저도 아직 안 읽어봤습니다. 저 책이 올 건데 책 읽어보면 제가 나중에 한번 이거 유튜브 라이브 방송할 때 책 관련한 내용 한번 다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굉장히 좀 무거울 것 같은데, 일단 목차만 보면 그렇게 무겁지 않고, 우리 관광 전공하시는 분들이나 업계 종사하시는 분들 당연히 읽어야 될 것 같고, 또 소비자들도 보면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08쪽 정도 되네요. 온라인 구매하시면 좀 더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니까, 이 관광 그러니까 관광 산업 관련한 책들이 잘 안 나와요, 사실. 학계에서
이거 하지 않으면 잘 안 나오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을 담은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관협이죠. 서울시관광협회 지난 19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찾아와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회에서는 서울관광의 발전 계획으로 관광부시장 직제 도입, 관광체육국의 부서 확대 개편, 서울관광플라자 설립, 서울관광진흥기금 2천억 원 조성, 일자리 창출 차원의 관광업 종사자 특례 지원, 서울관광산업 지원 특례조례 제정, 서울관광업계 생존 지원, 해외도시 파트너 협약 등을 통한 상호여행 활성화, 관광사업자 세제 지원 방안을 제시했고, 박영선 후보는 협회가 제안한 것 적극 검토하고 서울시장 되면 코로나19 최대 피해 업종인 관광업이 다시 재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박 후보는 화끈한 무이자 대출, 백신 접종을 통한 여행 활성화, 첨단 기술과 과학을 접목한 스마트 관광 구현, 신규 자산 통합 관광자원 개발, 관광업계 직간접 지원 등의 구체적인 관광업 부응책도 제시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 후보가 서울 관협을 찾아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다니까 어떻게 시장이 되면 만약에 되면 어떻게 우리 여행업계 특히 서울시 관광 업계 산업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을지는 한번 저희도 눈여겨 보겠습니다. 오늘 대략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고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저희가 몇 마디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 여행업계가 각 협회별로도 많은 노력을 해오고 생전 안 하던 거리에도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제 곧 한 1년 정도 후면 우리 협회들도 그 선거가 다가옵니다. 그죠? 근데 이번에 코로나19 피해로 인해서 우리 여행업계의 존재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고 여러 가지 목소리를 냈는데 결국에는 우리 여러 협회가 있죠. 협회들이 선거를 민주적으로 투표를 하잖아요. 이 선거가 투표를 한다고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암암리에 그리고 많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좀 상식에서 벗어난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나온 적이 꽤 있었어요. 그죠? 그 상식의 기준은 보는 이에 따라 다르고 입장에 따라 다를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때로는 조금 좀 갸우뚱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계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선거를 좀 잘 해야 된다. 잘 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는 아마 많은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어서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선거에 대한 중요성 우리 업계도 필요하다. 우리 업계가 이런 현 상황을 제대로 잘 우리 업체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이겨내려면 선거가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뿌리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트래블 데일리 동영상 뉴스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안녕.